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전국의 전공의들이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 6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절반 이상, 경북에선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70%가 사직서를 내고 집단 행동에 참가할 전망입니다. 공사비 때문에 갈등을 빚던 대구 수성구의 재건축 현장에 공공이 개입한 분쟁 조정 회의가 대구에선 처음으로 열려 3주 만에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경북에선 처음으로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문경 돌리네 습지가 국가지질공원 인증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구의 실업자 수가 5만 명을 넘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데이입니다. 네, 대구와 경북에는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도 평년 수준 보이며 당분간은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모레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먼저 모레 낮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에서 40mm, 경북 북부 동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경북 북동 산지를 비롯해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15cm 내외, 경북 북부에는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정말 포근했죠. 대구의 아침 기온이 12.3도로 시작해 낮에는 18.8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졌는데요. 낮에도 8도에 그치며 기온이 주춤하겠습니다.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더불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모레까지 비 또는 눈이 내렸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요. 당분간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국의 전공의들이 대거 사직서를 내며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6개 상급 종합병원의 전공의 절반 이상이 사직서를 냈습니다. 당장 응급실 중환자실에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채 비상대응에 나섰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 사직서 제출은 개인적인 이유를 들어 어제 오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기준으로 경북대병원은 193명 가운데 179명, 영남대병원은 인턴 42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전공의 6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대가대병원은 전공의 122명 가운데 83명, 계명대 동산병원은 182명 가운데 21명, 파티마병원은 69명 가운데 23명, 칠곡 경북대병원은 87명 가운데 70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병원들은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필수 의료 공백 등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낸다고 어느 회사도 낸다고 바로 수리하는 회사는 없지 않습니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상황실을 꾸리고 대책위를 구성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당직은 교수들이 대체하고 계획된 수술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의료 공백 없도록 지금 계속 수시회의하고 있고 대책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에 맞게 일단 움직일 것 같습니다. 전공의 줄사직에 이어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이 예고돼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지금은 너무 강대강 대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상태라서 젊은 전공의들은 그런 강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 반감이 훨씬 더 심하게 날 뿐이죠. 대구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는 많은 곳은 전체 의사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장 교수들로 비상대처한다지만 시간이 갈수록 수술 연기 등 의료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경북 지역의 종합병원 전공의들도 가세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일부는 벌써 진료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경북 상황은 어떤지 이어서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전공의들은 예정된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하고 환자를 등지지 말기를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사직은 지역에서도 벌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경북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안동병원. 병원 내 마련된 전공의 숙소가 텅 비었습니다. 이 병원에 파견됐던 전공의 15명이 세브란스 병원 본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진료 현장을 이탈한 겁니다. 이곳 안동병원을 포함해 경북 지역 4개 병원 47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병원 현장을 떠났습니다. 집단 사직이 가시화됐지만 의료 공백은 아직 체감되진 않고 있습니다. 체감할 만큼 그거 별로 못 느끼겠는데. 서울, 인천, 경기도는 이해가 가는데 촌에는 지금 모자라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숫자를 늘려야죠. 경상북도는 추가로 도내 5개 수련병원에 전공의 48명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오늘부터 병원 이탈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 지역 10개 수련병원 전공의 131명 가운데 70%에 달하는 9개 병원 전공의 90명이 이번 집단 행동에 참가할 전망입니다. 도내 전공의는 동국대 경주병원이 38명으로 가장 많고 순천 향대 구미병원, 구미차병원, 안동병원 순이고 두 곳을 빼고는 모두 서울 본원병원에서 지역으로 파견한 형태입니다. 본격적인 집단 휴진에 대비해 경상북도는 비상진료 상황실을 가동합니다. 공공의료원과 적십자 병원 등 6곳을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의 당직 근무를 명령하고 평일과 주말 연장 근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어제 추가 발표를 통해 김천 선거구에서도 후보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천에서는 송원석 현역 의원과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경선에서 맞붙을 예정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김 전 차관의 자녀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검토 후 경선 참여가 결정됐고 후보자가 소명해 나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 공천이 발표되지 않은 곳은 대구 동구 갑을, 경북 구미을 등 10곳으로 줄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현역 공천 배제나 후보자 재배치 등을 고심하는 가운데 지역의 나머지 현역 공천 여부에 따라 공천 잡음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건설 현장 공사비 갈등에 공공이 개입하는 분쟁 조정 회의가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파견한 전문가 위원들이 합의선을 제시하며 합의를 이끌어냈는데요. 적정한 공사비 계산을 위한 자료 제출 등은 강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은 한계로 꼽힙니다.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재건축 현장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면 이달 안에 완공돼야 하는데 6개월 늦어진 데 이어 시공사에서 2차로 6개월 연장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비는 20% 가까이 뛰었습니다. 조합원들이 서울시공사 본사를 찾아가 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을 빚다 대구 첫 공사비 분쟁 조정회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사전 검토회를 포함한 3번의 회의 끝에 조합과 시공사 사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조합은 44억 원을 증액해달라는 시공사 요구를 들어주기로 했고 시공사는 조합이 바라는 대로 2차 연장 기간인 6개월을 35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팽팽히 맞서던 양측은 분쟁 조정회의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둘이 만나면은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팽팽하게 지금 수평으로 계속 가거든요. 그 역할을 잘 해줬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에서 사실 이 안도 전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서로 한 발 물러서며 가장 시급한 요구를 주고받은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회의를 주관하며 당사자 간에 쌓인 불신과 감정의 골을 풀어냈습니다.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뭐 서로 간에 이랬던 부분들이 한 3번 회의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좀 오해의 소지나 이런 감정이 회의를 거치면서 조금 완화되고 거기에 또 이제 전문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을 내니까. 대구에서 열린 첫 공사비 분쟁 조정 회의, 적정 공사비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이나 중재안 수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한계 속에 시공사와 조합 사이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유신과 독재 항거했던 고 김남주 시인의 옥중 폐암으로 유명을 달리한 지 30주기를 맞았습니다. 최근 개최된 추모식에서 그의 육성 신앙독은 추모객들에게 여전히 울림을 남겼는데요. 그의 정신은 후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광주 MBC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방을 위한 투쟁의 길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많은 사람이 실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고 김남주 시인의 30주기 추모식. 고인의 살아생전 목소리가 쟁쟁하게 울려 퍼지자 추모객들은 눈을 감거나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고다오 동지여, 피와 땀과 눈물의 양보 없이 자유의 나무는 자라지 않는다 했으니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민주인사, 문인 등 추모객 약 100명이 모였습니다. 전남 해남 출신인 김 시인은 반공법 위반 등 누명을 쓰고 1980년부터 10년 가까이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사와 같은 그의 투쟁 기질은 그곳에서만 300여 편의 시로 분출됐습니다. 1980년 5월 강주 학살 만행을 고발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향한 경문의 시문을 토해내면서 짧지만 살아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울림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조직적인 학살의 밤 12시였던가. 5월 어느 날이었다. 특히 5.18 민주항쟁을 학살로 규정한 그의 시는 5.18이 갖가지 오해와 왜곡으로 뒤덮인 때 세상에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고 김남주 시인은 지금까지도 5.18을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한 시를 쓴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유가족은 그동안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이들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하며 공식적인 추모식은 올해로 마무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남주 시인도 30년 전에, 40년 전에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면서 시를 발표하고 시를 쓰고 또 그렇게 외쳐왔듯이 이제는 또 한 세기가 새로운 것을 모색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994년 만 49살에 췌장암으로 별세하고 12년 뒤에야 민주화 운동가로 인정된 고 김남주 시인. 스스로 전사라고 칭한 김 시인의 삶이 담긴 시는 후대에게 투쟁의 역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시행으로 지난해 말부터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유해 총 19구를 수습했는데요. 이번 발굴 조사가 여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풀 수 있을지 지역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수 MBC 유민호 기자입니다. 벌건 흙을 털어내고 돌과 뿌리를 조심스레 골라냅니다. 구례보도연맹원 30여 명이 총살된 담양군의 한 야산에서 유해가 뒤엉킨 채 모습을 드러냅니다. 고무신과 탄피, 철로 만든 의족까지 70년 넘게 묻혀있던 참혹한 국가폭력의 흔적이 고스란합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담양과 구례에서 이뤄진 여순 사건 유해 발굴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유해 19구를 수습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희생자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카빈 소총 탄피 40여 개도 확인됐습니다. 주변에서 탄두와 탄피, 학살에 사용되었던 그런 것들이 다량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경찰에 의해 가지고 희생되었던 분들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을 지킨 유족은 참담한 심정과 함께 작업에 속도가 붙길 바랐습니다. 시체를 못 찾은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철저히 해서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이 되는데 전남 동부청사에서 열린 유해 발굴 사업 중간 보고회에는 유족과 정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해 현황과 올해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현재 유해는 감식을 거쳐 유족과 유전자 대조를 한 뒤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발굴 사업이 희생자와 유족의 한을 달래고 진실에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지난달 대구의 실업자 수가 5만 명을 넘어 11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의 실업자 수는 5만 명으로
지난해 2월 이후 11개월 만에 다시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업률은 4%로 작년 같은 달 4.3%보다 조금 낮지만 1년 만에 다시 4%대에 진입했습니다. 경북의 실업자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000명 증가한 6만 5천 명으로 2개월 연속 6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은 4.4%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0.8%포인트 떨어졌지만 지난달과 비교해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태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초 태국 파타야에서 필로폰 국내 반임 촉책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1kg을 속옷 안에 숨긴 뒤 비행기를 타고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같은 수법 등으로 이 여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1억 6,500만 원가량의 각종 마약류를 유통하거나 유통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밀수입한 필로폰만으로도 3만 3천 번 이상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대구 상공회의소 차기 회장이 다음 달 19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상공회의소는 오는 21일 제25대 대구 상공회의소 상공의원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관리위원을 위촉한 뒤 첫 회의를 갖습니다. 후보자 등록 절차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진행되고 다음 달 2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됩니다. 차기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은 다음 달 13일 새 상공의원들이 선출된 뒤 첫 임시총회가 열리는 다음 달 19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경산시가 우리 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에 경산시 중산동의 파티마 연합 정소아청소년과 의원과 광장약국을 선정해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는 2026년까지 2년 동안 평일은 월요일과 목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를 외래 진료합니다. 오늘도 비 소식이 이어집니다. 모레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먼저 모레 낮까지 대구와 경북 내륙에는 10에서 40mm, 경북 동해안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늘부터 경북 북동산지를 비롯해 경북 북부 동해안,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까지 경북 북부 동해안은 5에서 15cm 내외, 경북 북동산지에는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예상되고요.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도 예상돼 계속해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정말 포근했죠. 대구의 아침 기온이 12.3도로 시작해 낮에는 18.8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현재 대구의 아침 기온 8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졌는데요. 낮에도 8도에 그치며 기온 주춤하겠습니다. 그래도 평년보다는 높은 분포를 보이겠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이 5도 미만으로 내려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더불어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늘 1m에서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8도, 김천은 7도로 어제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 8도, 김천은 9도에 머물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7도, 영주는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과 영주 모두 6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도 8도 예상됩니다. 올해까지 비 또는 눈이 내렸다 그치다를 반복하겠고요. 당분간 평년 이맘때 기온 이어지며 아침에는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